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NCS 일식조리교사 최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NCS 일식조리 3단원 일식 구매 관리학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총 3가지 단어로 나눠져 있고요. 시장조사하기, 구매 관리하기, 검수 관리하기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단어는 인터넷 NCS 학습 노드를 통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고요. 또는 책을 통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장 조사하기 1-1 재료 구매 계획 수립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료 구매 계획은 우리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 사야 할 상품이나 어떤 특성 상표를 미리 결정하고 실제로 구입할 때 사전에 결정한 그대로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사전에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매 계획대로 똑같은 상표, 가격대로 구입하는 행위를 구매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기업의 경영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인 구매 계획의 수립이 요즘에는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구매 계획의 수립 고려사항은 첫 번째로 식품의 계절적인 수급 현황을 알아보시고 계절에 맞게 제철 식품을 사야 좀 더 경영적인 측면에서 안전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경기 변동 및 물가 동향을 항시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가격 변화, 저장 수명 등과 같은 식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우리가 재고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겠고 식품도 꼭 필요한 양만 구매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구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게 바로 재고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재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물품 부족으로 생산 계획의 차질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다 썼을 때 재고가 없다면 바로 판매가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미리 예상하고 재고를 구매해 놨다면 바로 창고에서 꺼내서 더 장사를 할 수 있고 생산 계획의 차질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최소의 가격으로 최상의 품질 품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바로 살 경우에는 비쌀 경우에도 사야 되는데 재고가 관리되어 있으면 너무 비싸다 싶으면 살짝 참았다가 좀 가격이 내려갔을 때 사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정확한 재고 수량을 파악함으로써 적정 주문량 결정을 통해서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원가 절감 및 관리의 효율화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재고 관리의 기능은 실제 물량과 예측 물량 간의 차이를 제공해서 올바른 구매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자, 물품에 대한 품질 유지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물품 용도 및 사용 빈도를 알 수 있고 많이 쓰는 물품은 어떤 건지 또 적게 쓰는 물품은 어떤 건지를 구분해서 구매할 때 참고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재고 관리 시스템의 유형은 총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영구 재고 시스템이 있고 실사 재고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구 재고 시스템부터 알아볼게요. 물품을 구매해서 입고되는 물품의 출고 및 입고소의 물품의 수량을 계속해서 기록함으로써 남아있는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알고 적정 재고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한마디로 영구적으로 계속 똑같은 재고량을 유지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자, 두 번째로 실사 재고 시스템은 주기적으로 창고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수량과 목록을 실사하여 확인하고 기록하는 방법으로 영구 재고 시스템의 단점인 우리가 부정확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실시합니다. 자, 여기는 직접 가서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수량을 기록함으로써 그 자료를 가지고 보는 건데 혹시라도 도난이나 또는 뭐 상했을 경우에는 그 과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정확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사는 직접 가서 보기 때문에 이런 부정확성을 보완했지만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그 노동력이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재고 보유를 위한 결정 요인은 저장 시설의 규모와 최대 용량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작정 재고를 샀는데 저장할 공간이 없으면 이 제품들은 모두 다 상하거나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저장 시설의 확보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발주 빈도 및 평균 사용량을 알아야 어느 정도 시킬지 알 수 있겠죠. 자, 재고 가치 및 공급자의 최소 주문 요구량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재료 구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수행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재료 구매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자, 재료 구매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실시하셔야 되고요. 구매 계획을 수립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재고 관리를 위한 업무를 파악해서 재고 관리를 파악하고 구매를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어떤 관리 기법을 하는지는 색을 보고 가볍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 시장 조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시장 조사는 무엇인가? 자,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조사한 후에 분석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시장 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조사는 기업의 활동을 시장 환경에 적응시켜서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이나 정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음식을 팔려고 하는데 이 음식이 과연 이 시장에서 먹힐까라는 것을 조사하는 과정이에요. 즉,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지역구를 대상으로 판매를 할 것이냐를 미리 조사하고 어떤 음식들을 많이 먹는지, 또 어떤 식품들이 자주 나오는지 등등을 전부 다 조사하는 과정을 시장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시장조사의 의의는 구매 방법을 발견하고 또는 구매 방침을 결정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조사로 장래의 구매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장조사의 목적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매 예정 가격의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걸 살 건데 이 가격을 미리 조사해 오고 미리 알아왔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들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구매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겠죠. 고객님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또 이 지역은 어떤 게 싼지, 또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봤을 테니까요. 자, 세 번째로 신제품의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 맞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제품을 개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판매하던 거를 개선하고 개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시장조사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품목, 품질, 수량, 가격, 시기, 구매 거래처, 거래 조건 등등을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조사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반 기본 시장조사가 있고 품목별 시장조사가 있고 구매 거래처의 업태조사가 있을 수 있겠고 유통 경로의 조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일반 기본 시장조사는 구매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조사를 뜻할 수 있겠습니다. 품목별 시장조사는 현재 구매하고 있는 물품의 수급 및 가격 변동에 대한 조사입니다. 우리가 계란을 계속 구매를 해왔는데 어느 순간 계란이 이렇게 올라갔네, 가격이.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왜 올라갔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구매 거래처 업태 조사는 보통 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안전적인 유통업체와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에서 과연 우리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가격을 뻥튀기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A 업체를 쓰고 있는데 이 업체가 너무 비싸요. 그래서 B 업체도 조사해봤는데 여기가 너무 싼 거예요. 품질도 좋고. 그럴 경우에는 업태 조사를 통해서 업체를 바꿔주는 게 좋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네 번째, 유통 경로의 조사인데 이를테면 내륙 중앙에 있는데 자꾸 해산물을 써야 돼요. 그럼 유통 경로가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방향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장조사의 원칙을 가지고 조사를 하셔야 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 이 시장조사를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조사 적시성의 원칙이라 그래서 과연 우리가 시장조사를 하는 목적과 올바르게 시장조사를 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조사 탄력성의 원칙. 자, 빠르게 최대한 단시간 안에 계획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가의 원칙이고요. 자, 조사 계획성의 원칙. 자, 탄력성이 좋으려면 계획성의 원칙이 먼저 우수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조사 정확성의 원칙, 적시성과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걸 계획하고 이행하고 있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학습 2 구매 관리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매 관리란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들어갈게요. 구매 활동은 우리가 구매 행위는 물품 구입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서 계획하고 결정하는 일입니다. 즉, 구매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총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식품의 구입 원가가 절감될 수 있겠죠. 구매 계획을 확실하게 하면. 자, 두 번째, 양질의 물품 생산과 품질 관리가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식품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물품 공급의 전문성이 향상되고요. 체계성을 구축할 수 있어요. 구매 관리를 계속적으로 잘 한다면. 자, 네 번째는 효율적인 경영 관리를 할 수 있으며, 다섯 번째, 투자의 최소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고객 만족에 의한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구매 관리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음식의 맛이 좋아지고 식재료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여섯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구매 관리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구매 관리의 정의는 구매자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조건에 따라 물품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불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구매자는 소비자일까요? 아니면 저희일까요? 네, 저희겠죠. 계약을 최대한 좋게 체결하고 그 계약 조건에 따라서 좋은 물품을 받을 수도 있고 비싼 물품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구매 활동의 기본 조건은 구입할 물품의 적정 조건과 최적의 품질을 선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매 계획에 따른 구매량을 결정하셔야 되고요. 정보자료 및 시장 조사를 통한 공급자를 선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리한 구매 조건으로 협상 및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조사를 해서 알아보시고 협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적정량의 물품을 적정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기본 조건을 가지고 구매 활동에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구매 관리의 목적으로 보자면 적정한 품질 및 적당한 수량의 물품을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적정한 공급원으로부터 적정한 장소에 납품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즉, 구매 관리를 하는 목적은 올바른 가격에 올바른 식품을 받아서 올바르게 판매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매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조직체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정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구매입니다. 자, 경제성장의 발달로 제품의 가격 중 노무비보다 제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서 식품 원재료를 구입하는 사람과 구입 장소 및 구입 방법 등이 우리 조직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업 활동 측면에서 구매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싼 가격에 좋은 재료를 수급하여야 경영이 좋겠죠. 하지만 비싼 가격에 좋지 않은 재료를 수급해서 음식이 판매가 안 되면 경영은 당연히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식품 수불부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는데요.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식품의 수불 관계가 명확하게 기록되어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샀는지 또 어떻게 판매를 했는지를 정확히 기록하셔야 됩니다. 자, 식재료의 재고 관리에 이용되며 재고의 상태, 물품의 보충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관리를 우리가 수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구매 절차에 따라서 구매 업무를 수행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재고 조사를 실시하셔서 필요한 구매량을 조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물품 구매 요구서를 작성하시고 구매 방법은 직접 구매와 간접 구매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구매 담당자는 최적의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전반적인 업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다 계획했는데 정작 구매 담당자가 아무것도 모르면 비싼 물품을 사겠죠. 여섯 번째는 식재료에 대한 감별을 실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식재료인지 좋지 못한 식재료인지 판별을 하고 다시 반납을 하든지 사용하든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검수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볼게요. 자, 검수 관리는 우리가 배달된 물품이 주문 내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는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검수 방법에는 전수검수법 그리고 샘플링 검수법이 있습니다. 전수검수법은 물품이 소량이거나 또는 소규모 단위일 때 일일이 납품된 품목을 전부 다 검수하는 방법이에요. 정확성은 있으나 시간과 경비,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샘플링 검수법은 대량 구매 물품이나 동일 품목으로 검수 물량이 굉장히 많거나 또는 이렇게 부셔서 파기 검사를 해야 될 경우 일부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검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막 1만 개가 들어왔는데 1만 개를 다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 중에서 랜덤하게 몇 개만 골라서 상품이 멀쩡한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성은 살짝 떨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검수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식품의 특수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식품의 품질을 평가하고 감별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출 것. 그리고 식품이 유통 경로와 검수 업무 처리 절차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검수일지 작성 및 기록 보관 업무를 잘 알고 있어야 되며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과 신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주방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점차 관리자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검수 업무에 대한 평가 사항들이 있는데 품질 검사가 있을 수 있겠고요. 수량 검사가 있을 수 있겠고 품종별의 검사 기준이 다를 거고요. 그리고 냉장식품 검사가 있고 구매 주문서와 거래 명세서의 수량 단가 일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포장 해체에 따른 식품의 보존 상태도 한번 알아보셔야 되고요. 반품 처리 및 수량 차이의 절차도 아셔야 됩니다. 그 특정 품목 검수 시간을 반드시 구분해서 냉동식품 먼저 빠르게 한다든지 또는 신성식품부터 빠르게 해서 넘겨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거래 명세서 서명과 상호 교부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옆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식품류에 관한 검수 기준이 나타나 있어요. 육류, 난류, 계류, 과일류, 야채류, 곡류, 건어물류, 통조림류가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검수 관리를 수행하는 방법은 첫 번째, 물품의 검수는 구매 청구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품이 안 오고 다른 물품이 왔으면 반드시 반납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검수할 때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사용 목적, 즉 용도에 맞는 식품이 배달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 신선한 식품인지 또는 유통 과정 중에 변형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세 번째는 검수 수행에 혼란이 없도록 충분한 시간 계획을 세우고 적당한 조명시설과 검수 공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검수에 필요한 계량기, 저울, 칼, 개팽이 등 검수에 필요한 장비 및 기기를 구비를 해놓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고려해서 검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상의 검수 기준에 따라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식품의 검수와 검수 후 보관 방법은 회사 내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식조리 구매 관리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에 4단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